그래서 이렇게 1 플러스 4 플러스 3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1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3입니다. 이종의 코어 4개를 활용해가지고 최적화를 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달공학 에러입니다. 지난 11월 15일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퀄컴의 스냅드래곤 서밋 행사가 있었습니다. 아이폰을 때려 눕히겠다는 퀄컴의 야심찬 발표였는데요. 과연 갤럭시를 비롯한 안드로이드 진영에서 이 퀄컴의 스냅드래곤을 타고 아이폰에 대응할 수 있을지 상당히 신박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스펙 관련된 부분들은 이미 기사화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 기술들이 어떻게 강력해질 수가 있는 것인지, 그리고 AP 관점에서 어떤 부분이 우수한지, 그리고 디테일하게 바뀐 부분까지 기술적으로 파헤쳐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기업들과 같이 퀄컴의 스냅드래곤은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진영의 스마트폰에 탑재가 되고 있죠. 그리고 스마트폰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단말기에 이 퀄컴 스냅드래곤 칩들이 탑재가 되고 있기 때문에 에이수스, 아너, 모토로라, 원플러스, 오포, 샤프, 소니 코퍼레이션, 비보, 샤오미, GT 굉장히 여러 기업들과 협력을 하면서 이 스냅드래곤의 기본적인 성능이 우수해졌다라는 것은 물론이고 다양한 기능을 지원을 했다라고 하니까요. 한번 살펴보시죠. 요즘은 저 포즈가 유행인 것 같아요. 이제 AMD 리사스 언니가 이렇게 딱 하는 거 이후로도 일전에 삼성을 통해서 제조를 맡겼는데 이제 TSMC로 갈아탔죠. TSMC로 갈아타면서 똑같은 4나노 공정에서 아이폰의 SoC와 이 퀄컴 스냅드래곤 똑같은 4나노에서 비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긱벤치 결과 포함해서 나중에 다시 살펴볼 거고요. 한간에는 이제 퀄컴이 삼성과 이제 협력을 하지 않는다 뭐 약간 이런 이상한 소문들이 돌고 있긴 한데, 퀄컴이 인터뷰를 통해 밝힌 내용을 보면은 삼성과는 계속 이제 긴밀한 협조를 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드로이드 진영에서의 이제 갤럭시의 파워를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향후 더 좋은 설계를 만들어가는 방안으로 서로 협력을 하지 않을까 여러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TSMC를 활용을 해가지고 4나노 공정에서 아이폰과 제대로 붙어보겠다 이런 게 되겠죠. 간단하게만 추려보자면은 지금 발표한 칩 명칭이 스냅드래곤 8 젠 2가 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요약을 하자면 최초의 인지 커그니티브 이미지 프로세서를 탑재를 했다. 인지를 하면서 뭔가 처리를 하는 모양이죠. 퀄컴 센싱 허브라는 곳에 듀얼 AI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5G 모뎀을 탑재할 때 세계 최초로 AI를 접목한 프로세싱을 통해서 통신 품질을 더 높였다고 하고요. 그리고 AI 가속을 위해서 더 빠른 텐서 가속기를 갖춘 퀄컴 헥사곤 프로세서 이런 부분들이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CPU, GPU 부분도 자세히 살펴볼 건데 이 부분들을 하나하나 각자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구조가 어떤지를 좀 딥다이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얘기할 부분이 바로 AI 프로세서 관련된 거죠. 헥사곤 프로세서 관련된 내용인데 최신형으로 업그레이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NLP, 자연어 처리 쪽에서 저렇게 4.35배나 빨라진 성능을 보인다라고 하고요. 계속적으로 AI 추론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와트당 성능, 그러니까 전성비가 60% 향상됐다고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만 따져놓고 보면 90%가 향상이 되었다는 거죠. 정확한 구조는 살펴봐야 알겠지만 이 마이크로 타일이라고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블락들을 쪼개서 처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효율적으로 가속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조심스레 추천을 해보고요.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하지 못해서 나중에 추가 자료가 있으면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공정이 좋아지다 보니까 다음 세대 아키텍처링을 살짝 변형을 시키면서 공정 쪽에서 이제 그 전성비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 싶고요. 퀄컴 센싱 허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센서, 항상 뭔가를 감지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물론 감지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어떤 데이터를 읽어드려야 되고 그거를 처리를 할 수 있는 쪽이 있는데 그 전용으로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듀얼 AI 프로세서가 두 개 들어갔다는 거죠. 두 가지 처리를 해가지고 오디오 쪽이나 아니면 카메라 쪽이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항상 센싱되고 있는 모든 정보들을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 15 프로에 들어간 A16 바이오닉 칩의 뉴럴 엔진과 대응되는 개념이 바로 이 AI 프로세서 쪽이 되겠죠. 이 헥사곤 프로세서와 뉴럴 엔진 두 개를 살짝 비교를 해보자면은 A16 바이오닉 칩 같은 경우에는 1초당 17조 개의 연산이 가능합니다. 이 숫자만 해도 대단하지만 사실 스냅드래곤 젠 2 이전에 스냅드래곤 A 플러스 젠 1에서 AI 엔진이 이미 27조 연산을 수행을 했거든요. 초당 가능한 연산 횟수로만 보면은 퀄컴의 AI 쪽이 아이폰의 뉴럴 엔진보다 훨씬 더 앞서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사진을 픽셀 단위로 분석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능력을 갖고 있죠. 아무래도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결합된 이 애플의 이 견고함, 요걸로서 이제 좀 커버를 치고 있는 게 아닐까 싶네요. 그 다음 봐야 할 부분이 바로 World's First Cognitive ISP라고 돼 있죠. 뭔가 인지를 하는 이미지 신호 프로세싱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요거는 사진이나 동상을 실시간으로 딱 찍었을 때 바로 인지적으로 이 객체가 뭐다, 이건 사람이다, 이거는 뭐 배경이다, 이런 것들을 바로 구분해서 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요즘
ISP들이 하도 발전해가지고 이것들을 이제 빠르게 처리하고, 애플 같은 경우에도 딥퓨전이라는 AI 기술을 통해서 여러 장 찍어서 하나 합치는 기술이 있잖아요. 뭐 다양한 것들이 활용되고 있지만 이걸 실시간으로 인지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자율주행과도 뭔가 관련이 돼 있죠. 물론 퀄컴이 자율주행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거의 시초가 되는 모델을 이 AP에 넣음으로써 뭔가 테스트 혹은 좀 더 보급을 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Semantic Segmentation라고 불리는 기술을 탑재를 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인공지능 할 때 이제 추론하는 신경망 뉴럴 네트워크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얼굴, 머리카락, 눈 이런 것들을 쫙 바로 인지를 한 다음에 각각이 눈이다, 입이다, 뭐다 이런 게 인지가 되면은 그거를 알아서 AI를 통해서 튜닝을 할 수 있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그냥 AI로 두루뭉술하게 좀 잘 만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객체를 잘 뽑아가지고 인지적으로 잘 개선시킬 수 있다라는 건데, 얼마나 파워풀하게 진행할지 한번 살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스냅드래곤 젠2에서는 AV1 코덱을 지원을 합니다. 점차 이제 슬슬 다 AV1 코덱을 지원을 하고 있죠. 초당 60프레임으로 최대 8K HDR 영상 지원이 가능한 AV1 코덱입니다. 이거를 퀄컴이 최초로 지원을 했죠. 아이폰 A16 바이오닉은 요거 아직 지원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차별성을 두고 있는 겁니다. 엣지를 계속 가져가고 있는 거죠. 아이폰 14과 비교를 해봅시다. 이 ISP에 대응되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도 일단 아이폰에서는 이 포토닉 엔진 쪽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미지 센서 크기가 이제 커졌으니까 그거를 이제 잘 구분해가지고 픽셀 비닝 기술로 이제 처리를 했다라는 부분이 이제 아이폰이 지금 대응하고 있는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아이폰은 이제 액션 모드가 있어가지고 거의 뭐 짐볼 효과처럼 이렇게 효과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서로의 차별점을 가져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튼 퀄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하드웨어가 다 준비가 되어 있으니 이제 제조사별로 이걸 추가 최적화를 한다면은 훨씬 더 괜찮은 결과물을 낳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은 GPU 한번 살펴보시죠. 성능적인 부분에서는 렌더링 속도가 25% 향상, 그리고 파워 이피션시 전성비가 45% 향상이 됐다고 합니다. 이 수치는 지금 스냅드래곤 A 플러스 젠 1보다도 15% 더 빠르고 10% 더 효율적인 수치라고 밝혔는데요. 이제 이렇게 되면 계산기를 두들겨 보면은 스냅드래곤 A 젠 2와 A16 바이오닉 간의 GPU 성능 차이가 거의 나지 않아요. 그냥 5%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이제 아이폰의 경우 A17 바이오닉이 나올 때에는 뭔가 좀 더 GPU 성능을 개선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이 되는 부분이 있죠. 실제로 지금 보시는 게 이 3D 마크 벤치마크 점수거든요. A16 스코어 같은 경우에 3359점 이피션시 저렇게 다 나오죠. 그 밑에 바로 스냅드래곤 A 플러스 젠 1 값이 있는데, 저기에서 이제 계산기를 따다닥 계산을 해 보면은 거의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효율까지 강력하게 만들었으니까 아이폰의 SoC와 굉장히 견줄만한 프로세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스마트폰에 레이트레이싱을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레이트레이싱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 빛이 반사되고 어떻게 하는지를 빛을 역 트래킹을 해가지고 이 각각의 반사되는 효과를 하면은 그래픽이 저렇게 더 실감나게 보일 수가 있죠. 레이트레이싱 오프가 된 것 대비해서 레이트레이싱 온이 되면은 반사되는 부분에 대한 효과가 훨씬 더 잘 표현될 수 있는데, 이걸 스마트폰에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굉장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게다가 언리얼 엔진 5까지 최적화를 시켰습니다. 언리얼 엔진 5의 메타 휴먼 프레임워크라는 어떤 플랫폼이 있습니다. 캐릭터를 비주얼라이즈 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인데, 요거를 스마트폰에서 최적화를 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게임의 이제 피처를 보신다거나 NPC를 본다거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아바타를 좀 더 실감나게 표현을 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이게 이제 꽃이 되겠죠. CPU 부분입니다. 드디어 이제 아이폰을 이기기 위해 퀄컴이 CPU 구조를 새롭게 단장을 하고 나왔거든요. 기본적으로 3.2GHz로 구동을 하는 코어를 갖고 있는데, 제가 좀 더 살펴봤더니 이게 ARM 코르텍스 X3 코어에 포장을 해가지고 만든 코어였습니다. 이 커다란 코어 한 개에다가 2.8GHz 조금 더 낮은 클럭을 갖고 있는 코르텍스 A715 코어, 그리고 똑같은 2.8GHz에서 구동되는 코르텍스 A710 코어, 요렇게 두 개 해가지고 4개를 갖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GHz에서 구동되는 ARM 코르텍스 A510 코어. 그래서 이렇게 1 플러스 4 플러스 3이죠. 정확하게 표현하면 1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3입니다. 이 종의 코어 4개를 활용해가지고 최적화를 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세밀하게 최적화가 가능하겠죠. 그래서 성능에서 최대 35% 향상을 이루었고, 전력 효율성으로는 최대 40%까지 줄일 수 있었다니까, 이러한 구조를 상대로 아키텍처링을 잘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빅리틀 구조로 파워풀한 코어, 그리고 이피션트 코어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는데, 퀄컴의 경우에는 프라임 코어 하나, 그리고 미들급의 퍼포먼스 코어를 두 개 해서 4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피션시 코어를 3개 박아가지고 처리를 한다. 이 부분이 아이폰과 비교를 한 부분이 되겠는데요. 그냥 싱글 코어 기준으로 보면은 아이폰의 A15나 A16이 코어 개수가 더 적으니까 한 개짜리 싱글 코어 깡성능은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런데 그걸 코어를 더 많이 가져간 게 되겠죠. 그래서 멀티코어 점수로 봤을 때는 이번에 나온 가운데 있는 스냅드래곤 8 젠 2가 A15 바이오닉과 약간 견줄만 하다라고 보이는데요. 단일 코어에서는 이제 애플보다 코어 숫자 자체가 많다 보니까 단일 코어 기준으로는 조금 더 작을 수 있다는 건 이해가 되지만, 아직은 멀티코어 성능이 좀 아이폰의
아이폰에 뒤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A16 바이오닉의 경우에는 3.46GHz를 구동시키는 고성능 코어 에버레스트를 2개를 쓰고 있고, 그 다음에 2.02GHz를 구동시키는 이피션시 코어 서투스 코어를 4개 쓰고 있죠. 그래서 2+4 구조로 총 6개의 코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적으로 A16 바이오닉의 에버레스트 코어, 그러니까 고성능 코어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 젠 2의 프라임 코어, 그러니까 코르텍스 X3 코어보다 더 높을 수 있다, 성능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G 모뎀 쪽을 보는데 이 부분이 좀 굉장히 재밌습니다. AI를 적용했다고 하거든요. 모뎀 자체는 X70 퀄컴의 이 5G 모뎀 RF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기지국과 우리 스마트폰 사이를 통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기지국을 타고 가서 다른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하고 보내게 되겠죠. 그런데 이 채널을 AI로 잘 분석해서 빌딩에 튕기는지 산으로 넘어가는지 이런 것들을 채널을 분석해가지고 이거를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을 시켰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이 신호 간섭이라든가 이런 거에 강하게 할 수 있으니까 5G 기지국이 커버할 수 있는 커버리지를 넓힐 수도 있고 전화 통신을 좀 더 잘 할 수도 있겠죠. 더군다나 와이파이 7을 적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블루투스는 5.3 최신 버전을 탑재를 해가지고 커넥티비티 면에서는 거의 뭐 이제 제일 지원할 수 있는 거는 거의 다 죄다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다이나믹 헤드 트래킹이라 해가지고 다이나믹하게 머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트래킹하는 기술을 탑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건 오디오 부분이죠. 우리가 공간적으로 이 오디오가 어떻게 들렸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머리가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 소리가 어떻게 발현이 될 것인가까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여기다가 48kHz 무손실 음원 스트리밍까지 제공을 한다라고 하니까 이거 상당히 좀 신박한 부분이죠. 그 외에도 스냅드래곤 8 젠 2에서는 최신 암호화 기술 같은 거나 증명하는 기술들, 시큐리티 쪽을 굉장히 보완을 했다라고 하는데, 지문 홍채 아니면 음성이나 얼굴 인식 같은 생체 인식 같은 기능을 좀 더 강화를 했다라고 하고요. 그래서 안면 인식 해킹 같은 거를 좀 방지할 수 있도록 좀 더 강화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이제 좀 이렇게 가볍게만 다루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점차 아이폰이 프리미엄 스마트폰 쪽으로 계속 기울어져 가고 있죠. 이번 아이폰 14 같은 경우에도 프로 모델이 거의 집중해서 팔리고 있는데, 안드로이드 폰은 뭔가 뭐 프로, 울트라 이렇게 나와도 약간 이제 좀 가성비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시장이 점점 양분화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퀄컴이 하이엔드 SoC를 들고 나와가지고 모바일 AP로서의 개선점을 이렇게 보여주니까 내년에 나올 스마트폰들에 대해서 좀 더 기대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과연 앞으로의 스마트폰 시장이 애플의 독식이 될 것인지, 아니면 안드로이드가 다시 마켓쉐어를 가지고 나와서 범용성으로 승부를 해서 아이폰을 이겨낼 수 있을지, 애플과 안드로이드 진영의 기술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너무나도 궁금한 안달공학 에러였습니다.